그날도 평소랑 똑같았어요. 약속 시간보다 조금 일찍 나와서 카페 창가 자리에 앉아 있었죠. 햇빛이 유리창을 통해 들어오고 사람들 목소리가 잔잔하게 섞이던 오후였어요. 내일이면 결혼식이라는 게 아직은 실감이 나지 않았어요. 드레스, 식장, 인사말, 축의금 머릿속엔 그런 현실적인 것들만 둥둥 떠다녔죠. 그 사람은 늘 그랬듯 늦지 않았어요. 단정한 셔츠, 정돈된 머리, 편안한 미소. 누가 봐도 완벽한 약혼자였어요. 친절했고, 성실했고, 부모님께도 잘했죠. 주변 사람들 모두가 말했어요. 이런 사람 만나기 쉽지 않다고요. 저도 그렇게 믿었어요. 아니, 믿고 싶었는지도 모르겠어요. 5년이라는 시간 동안 한 번도 큰 의심은 없었으니까요. 싸움이 아예 없었던 건 아니지만, 항상 대화로 풀었고, 커, 크. 결국엔 그래도 우리는 괜찮다는 결론으로 끝났어요. 커피를 주문하고, 우리는 자연스럽게 결혼 얘기를 했어요. 내일 일정, 하객 부모님 자리 배치 시 이미 수십 번은 했던 이야기였죠. 그런데 그날따라 그 사람 목소리가 조금 낮았어요. 이 말이 짧았고, 눈을 자주 피했어요. 무슨 일 있어? 하이제가 먼저 물었어요. 괜히 신경 쓰였거든요. 최근은 잠시 머뭇거리다가 이코 아무것도 아니라는 듯 웃었어요. 긴장돼서 그래. 그 말에 저는 더 묻지 않았어요. 결혼 전날인데 그럴 수도 있겠다 싶었죠. 이 사실 저도 긴장돼 있었으니까요. 행복해야 하는데. 귀여워. 왜인지 가슴 한쪽이 계속 답답했어요. 그때 그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진동 소리가 테이블 위에서 짧게 떨렸죠. 화면이 잠깐 보였어요. 저장되지 않은 번호였어요. 이그는 급하게 화면을 뒤집고 전화를 끊었어요. 아주 사소한 순간이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그 장면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았어요. 뒤말로 설명하긴 어려운데 뭔가 금이 간 느낌이었어요. 완벽하다고 믿었던 그림에 코에 아주 작은 균열 하나가 생긴 것처럼요. 쿠그는 아무 일 없다는 듯 다시 이야기를 이어갔어요. 저도 웃으면서 맞장구 쳤죠. 하지만 그때부터였어요. 제 마음이 조금씩 멀어지기 시작한 건 이상하죠. 결혼 전날인데 행복보다 불안이 먼저 올라온다는 게 그때는 몰랐어요. 그 불안이 코에 그날의 끝이 아니라 코예요. 모든 것의 시작이었다는 걸. 그날 집에 돌아오는 길에 계속 휴대폰 생각이 났어요. 별일 아니라고 넘기려 했는데 마음이 자꾸 거슬렸죠. 내일이면 식장에 서야 하는데 머리가 너무 복잡했어요. 집에 도착하자마자 신발도 제대로 못 벗고 소파에 앉았어요. 드레스 가방이 벽에 기대어 있었고 청첩장 박스가 발밑에 놓여 있었죠. 그걸 보는 순간 심장이 괜히 쿵 내려앉았어요. 결혼은 이미 시작된 일처럼 느껴졌거든요. 도망칠 수도 없고 멈출 수도 없는 상태. 그래서 더 무서웠어요. 씻고 침대에 누웠는데도 잠이 오질 않았어요. 괜히 휴대폰을 집어 들었다가 내려놓기를 반복했죠. 연락해볼까 싶다가도 괜히 예민한 사람 될까봐. 참았어요. 여우리는 항상 문제를 키우지 않는 쪽을 선택했거든요. 그게 성숙하다고 믿었고 안전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날 밤은 이상하게도 작은 장면들이 계속 떠올랐어요. 약속을 미루던 날 질문을 피하던 표정, 애매한 대답들, 토그량그 양. 그땐 그냥 바쁘겠지 하고 넘겼던 것들이었죠. 사랑하면 다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했으니까요. 새벽이 가까워질수록 마음은 더 또렷해졌어요. 이상하다는 느낌을 부정하고 있다는 사실이요. 결국 참지 못하고 그에게 메시지를 보냈어요. 아직 안 자지 질문 하나만 던졌죠. 답장은 생각보다 빨리 왔어요. 자자려고 했어, 왜라는. 짧은 문장이었죠. 제 그 순간 이상하게도 안심이 되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조심스러워졌죠. 그래서 바로 묻지 못하고 한참을 망설였어요.
혹시 오늘 카페에서 온 전화 누구야? 보내고 나서 심장이 너무 빨리 뛰었어요. 읽은 표시가 뜨고도 답장은 한동안 오지 않았죠. 그 몇 분이 에, 그렇게 길 줄은 몰랐어요. 머릿속에서는 온갖 상상이 다 지나갔고요. 결국 온 답장은 단 한 줄이었어요. 그냥 업무 관련 전화야. 설명도 없고 변명도 없었어요. 그 짧은 문장이 오히려 더 큰 벽처럼 느껴졌죠. 믿어야 할지, 묻지 말아야 할지 알 수가 없었어요. 결혼 전날 밤에 이런 고민을 하고 있다는 게 서글펐고요. 그때 처음으로 생각했어요. 정말 나는 이 사람을 다 알고 있는 걸까? 질문은 작았지만 무게는 생각보다 컸어요. 답을 듣고 싶으면서도 듣고 싶지 않았죠. 그날 밤 저는 거의 잠들지 못했어요.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눈이 떠졌고 숨이 막혔죠. 창문 밖은 맑았고 결혼식 날씨로는 완벽했어요. 그게 더 아이러니하게 느껴졌죠. 모든 게 준비된 날에 마음만 준비되지 않았다는 사실이요. 휴대폰을 다시 켜보다가 손이 멈췄어요. 파지금 이걸 더 파헤치면 되돌릴 수 없을 것 같았거든요. 결혼이라는 문 앞에서 저는 아주 이기적인 사람이 됐어요. 진실보다 안정을 선택하고 싶었던 거죠. 하지만 동시에 이대로 가면 평생 후회할 것 같았어요. 그 두 마음이 계속 부딪히고 있었어요. 결혼식까지 남은 시간은 점점 줄어들고 있었고요. 저는 결국 한 가지를 깨달았어요. 이 지금 느끼는 불안은 괜한 게 아니라는 것, 애써 못 본 척해 온 신호들이라는 것도요. 그걸 인정하는 순간 눈물이 조용히 흘렀어요. 아직 아무 결정도 내리지 않았는데도요. 그날 아침 저는 처음으로 결혼이 무서워졌어요. 사람 때문이 아니라 선택 때문이었죠. 그리고 그 선택의 대가를 곧 알게 될 줄은 몰랐어요. 북한 측의 진실이 바로 다음 날 터질 줄도요. 전혀 몰랐어요. 아침이 되자 식장으로 가야 했어요. 메이크업 샵 예약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거든요. 거울 앞에 앉았는데 얼굴이 낯설게 느껴졌어요. 행복한 신부 얼굴을 기대했는데 표정이 너무 굳어 있었죠. 메이크업 아티스트가 계속 말을 걸었지만 저는 대답만 짧게 했어요. 웃어야 할 것 같아서 입꼬리를 올려 보기도 했고요. 그런데 눈은 전혀 웃고 있지 않았어요. 화장이 거의 끝나갈 무렵 휴대폰이 또 울렸어요. 이번엔 모르는 번호가 아니었어요. 그의 여동생 이름이 화면에 떠 있었죠.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이상하게 좋은 소식일 것 같지 않았거든요. 전화를 받자마자 그녀는 울고 있었어요. 언니 미안해요 라는 말부터 나왔죠. 무슨 말인지 바로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저는 괜찮다고 말하며 숨을 고르라고 했어요. 그런데 다음에 들은 말이 모든 걸 멈추게 했어요. 어젯밤 오빠가 집에 안 들어왔다는 거예요. 팔구 가족 단톡방에도 연락이 없었고 새벽에 모르는 여자에게서 전화가 왔다고 했죠. 오빠를 찾고 있다는 말이었다고요. 순간 귀에서 소리가 멀어졌어요. 주변이 조용해지고 심장 소리만 들렸죠. 머릿속이 새하얘졌고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았어요. 손에 쥐고 있던 휴대폰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저는 바로 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태 한 번, 두 번, 세 번 받지 않았어요. 문자로 지금 어디야 라고 보냈지만 읽은 표시조차 뜨지 않았죠. 그제야 어제 카페에서의 장면이 퍼즐처럼 맞춰지기 시작했어요. 낮은 목소리, 피하던 눈, 피하던 눈, 저장되지 않은 번호. 그 모든 게 하나로 이어졌죠. 믿고 싶지 않았어요. 지금까지 쌓아온 시간이 너무 많았거든요. 그 시간들이 전부 거짓일까봐. 그게 제일 무서웠어요. 샵 안에서는 결혼식 음악이 흘러나오고 있었어요. 축하 분위기였죠. 그 소리가 저를 더 외롭게 만들었어요. 아무도 제 안에서 무너지는 소리를 듣지 못했거든요. 결국 저는 의자에서 일어났어요.
메이크업 아티스트가 놀란 표정으로 물었지만 아무 말 채워도 하지 못했어요. 지금 이 얼굴로 식장에 갈 수 없다는 것만 분명히 느껴졌어요. 밖으로 나오자 공기가 차가웠어요. 숨을 깊게 들이마셨는데 가슴이 아프게 시렸죠. 그 순간 깨달았어요. 이 결혼은 이미 어제 끝났다는 걸요. 식장으로 향하던 차를 돌려 세웠어요. 기사님께 죄송하다고 말하면서도 목소리가 제 목소리 같지 않았죠. 휴대폰에는 부재중 전화가 쌓여 있었어요. 그의 이름, 어머님, 친구들. 하나도 받을 수가 없었어요. 잠시 혼자 있고 싶어서 집으로 돌아왔어요. 문을 닫는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렸고, 바닥에 주저앉아 버렸죠. 드레스 대신 입고 있던 얇은 옷이 그날따라 너무 초라하게 느껴졌어요.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다가 그에게서 메시지가 왔어요. 대지금 설명할 수 있어? 된 그 한 줄이었죠. 설명이라는 단어가 그렇게 가볍게 느껴진 건 그때가 처음이었어요. 저는 답장을 하지 않았어요. 설명보다 필요한 건 진실이었고 이미 너무 늦었다는 것도 알고 있었거든요. 그날 밤 그의 여동생에게서 다시 연락이 왔어요. 뭐 특별하다고 했죠. 다른 사람을 만나고 있었고 더군다나 몇 달 전부터 다른 사람을 만나고 있었고 결혼을 앞두고도 정리하지 못했다고요. 그 말을 듣는데 이상하게도 더 이상 놀랍지 않았어요. 분노도 배신감도 이미 어딘가에 다 쓰고 난 뒤 같았죠. 남아있던 건 깊은 피로감뿐이 아니었어요. 결혼식은 결국 취소됐어요. 축의금은 다시 돌려보냈고 부모님께는 긴 설명을 해야 했죠. 포구르 과정이 가장 힘들 줄 알았는데 의외로 제 마음은 조용했어요. 사람들은 묻더라고요. 어떻게 전날까지 모르고 있었냐고. 완벽해 보이지 않았냐고. 그럴 때마다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모르고 있었던 게 아니라 보고 싶지 않았다는 걸 이제는 알거든요. 사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불안을 눌러두고 의심을 예의 없다고 생각했던 시간들. 그게 저를 여기까지 데려왔어요. 지금도 가끔 생각해요. 만약 그날 그 전화가 없었다면 저는 식장에 서 있었을까요? 아마도요. 그리고 언젠가 더 큰 진실 앞에서 더 큰 대가를 치렀겠죠. 에파호는 실패처럼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저에게는 멈출 수 있었던 마지막 기회였어요. 옛사랑보다 중요한 게 있다는 걸 처음으로 배운 날이었고요. 완벽해 보이는 사람보다 불안을 숨기지 않아도 되는 관계. 그게 결혼이어야 한다는 걸 이제는 분명히 말할 수 있어요. 그날 이후로 저는 완벽이라는 단어를 더 이상 믿지 않게 됐어요. 이 대신 솔직함을 믿어요. 늦지 않게 돌아설 용기를요. 걸어.